자, 교재 페이지 396페이지? 아니, 교재 페이지 406페이지. 406? 네, 카운트. 406페이지. 네, 406이요. 통계. 피셨나요? 교재 406페이지. 자, 카운트, 카운터 배워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카운트. 아까 뭐라 그랬었죠? 세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게 정해져있어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카운터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 자, 그럼 만약에 배, 예배, 감자, 300, 고구마,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써져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전체 표에 숫자의 개수를 센다. 이럴 때는 카운트 몇 개 나올까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만 들어가요. 전체를 셀 거예요. 표 전체.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카운트로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숫자 뒤에 글자가 써져 있죠. 그럼 숫자의 글자예요? 글자로 봅니다. 자, 만약에 카운터라면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결과값이 나와요. 그냥 써져 있으면 세는 거예요. 숫자든 글자든 구분 안 하고 채워져만 있으면 세. 만약에 이렇게 비었다. 그럼 몇 개 나와요? 8개가 나오는 거야. 비어있는 값만 안 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까요 그럼? F1에다가 클릭하고 클릭했나요? 자, 시험 접수 인원을 셀 거래요. 그럼 점수가 있는 사람들만 개수를 세면 몇 명이 접수했는지 알겠죠? 아니다. 접수는 이름이 몇 개인지 세면 알겠죠? 그래서 는하고 카운트 불러줘야 될까요? 카운타 불러줘야 될까요? 카운타로 해야 돼요. 접수 인원은 이름을 센 다음에 이름은 한 그 텍스트잖아. 카운트는 안 세져요. 카운타로 해야지. 어렵죠 이런 게. 카운트, 카운타. 자, 여기서는 카운타로 해야 돼요. 카운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름 셀 거라 그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B2에서부터 B5까지. 그 다음에 가로 닫아줄게요.
자, 그럼 몇 명 나와요? 4명.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응시 인원을 셀 건데 점수가 있는 분들이 응시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는하고 카운트를 해야 될까요? 카운타를 해야 될까요? 카운트로 해야 되겠죠. 숫자가 몇 개인지 세야 응시한지 안 한지를 아니까. 이럴 땐 카운트. 응.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똑같습니다.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C2에서 C5까지 해야 점수가 몇 개인지 세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엔터. 몇 명 나와요? 3명. 3명 나와요. 접수는 4명이서 했는데 시험 미응시가 하나 껴있어서 3명이인가 봐. 그런가요? 네. 자, 넘어갑니다. 미디안. 자, 미디안은 이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자주 나오진 않아서 그냥 구해만 봅시다. F2에다가 클릭하고 는 할게요. 그 다음에 M2 써줄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ITQ 점수부터 파포 점수 C부터 E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이게 너무 신기해. 딱 잡아주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중간값 얼마 나와요? 80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이게 약간 평균값은 아니고 A랑 B랑 C 값이 있으면 여기에 가운데 값을 찾아주는 함수더라고. 약간 평균과 달라요. 에버지랑 좀 다르더라고. 결과값도 다르게 나옵니다. 자, 80, 70, 90 나오나요? 자동 채우기 하면? 여기까지. 자, 오늘 배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조금씩 나와. 이렇게 한 3사람 이럴 정도 나와. 아니, 그게 많이 나오겠죠? 이제 해볼 거예요. 손만 떼고 봐봐. 실제로 선생님 함수는요. 지금 이것 그 책에 나와 있는 함수 그 양도 되게 적어. 200명, 300명, 500명 되는 데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계산하는 게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업을 할라 치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엑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사실 선생님 말대로 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불러와서 하면 되지만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문의 전화라도 어디에다가 문자를 하나라도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정리하는 거에 문자 보내는 건 없어요. 전화번호 다 일일이 뽑아야 되잖아. 그거 엑셀로 다운로드 하게 될걸요? 그럼 그거 내가 동별로, 구별로 나누고 싶다. 그럼 그것도 뭘로 해야 돼? 엑셀로 해야 돼. 그래서 생각보다 엑셀을 쓸 일 되게 많아. 한글을 쓸 일이 없어. 엑셀에서. 생각보다 이제 케바케 사바사긴 하지만 엑셀을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워. 그쵸. 그게 단점이죠. 장점이자 단점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 바탕화면 만들어 주세요. 저장하고. 잘안 되는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하지마. ESC 눌러요. 하지마. 기다리세요. 잠깐만, 제가 파일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네?
바꿔야 돼. 핸드폰. 네. 핸드폰이. 카카오톡. 카카오. 카카오톡 열어주세요. 안돼. 자, 교재 페이지는 380이 아니고 맞나? 아니고 396페이지였나요? 네. 396페이지. 아까 번호 일려드렸던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 보냈죠? 네. 공차시 문제. 네. 선생님 ESC 먼저 누르고 하세요. 응. 끄라고 그랬으니까 없어진 게 정답이지. 됐다. 안 끄고 그거 열라고 하니까 안 되네. 아니,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또 안 돼. 클릭하고 한 템포 쉬고 클릭이에요. 잘했어. 자, 우리는 1번, 3번, 4번 풀 건데 문제가 1번, 2번이 가장 어렵고요. 시험 문제는 다 열었죠? 네. 설명해도 될까요? 네. 자, 1번부터 6번이 모두 다 함수고요. 1번부터 6번이 모두 다 함수고 이 중에서 1번, 2번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숫자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쉬워져요. 그래서 함수 문제를 위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고 아래서부터 푸는 거예요.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오케이? 네. 1번, 3번, 4번.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6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역시 5번도 배우지 않은 함수라 넘어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읽어볼까요, 선생님? 세대 하반기 판매량 정의 이름 하반기 판매량이와 자, 다음처럼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냐고 물어봐요, 애초에. 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맥스 함수가 나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응.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낮이랑 스모. 자, 그러면은 4번이 출력 형태를 보면 교재 페이지 396페이지 출력 형태를 보면 4번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 셀에 4번이 써져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면 아니 2에 14에 4번이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2, 14에다가 거기 4번의 문제를 풀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응. 자, 2, 14에다 클릭하고요. 는하고 맥스 불러줄게요. 는하고 맥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맥스 찾아서 더블 클릭. 됐어요? 자, 그리고 맥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H5에서부터 H12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드래그 블럭 잡아줍니다. 했나요? 네. 자, H5부터 H12까지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주면 뭐라고 써지냐면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써집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 저희가 이 범위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이 이름 정의 문제는 항상 함수랑
같이 쓰여요. 자, 그러므로 여기를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셀 이름으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아싸리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계산이 됩니다. 엔터. 그래서 쉬운 거. 이건 쉽죠? 정말 문제가 쉽게 나온 거예요.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서미프랑 카운트 이프. 근데 구하는 결과값을 뭘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죠? 소리야 제품의 평균 가격. 그죠? 평균을 구하는 식은 뭐예요? 아니 식 공식. 아까 얘기했는데 지나가면서 평균 구하는 거 총합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라 그랬죠. 개수. 그죠? 외워. 모르면 외워요. 평균을 구하는 식은 총합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면 그게 평균값이에요. 자, 사용하는 함수가 에버리지가 아니고 뭐랑 뭐 한대요? 서미프랑 카운트 이프를 가지고 구하래요. 자, 그 말인즉슨 평균을 구하는 걸 서미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서미프 안에 들어가는 인수 뭐가 들어가요? 공식.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더할 범위. 카운트 if는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여기까지만이에요. 선생님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 이제 문제를 풀어도 외워집니다. 범위, 조건, 더할 범위. 아이 즐겁다. 즐겁다. 그죠? 즐겁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조건이 뭔지 그리고 뭘 더할 건지 그러니까 뭘 평균을 구할 건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소리아가 조건이죠. 조건이 소리아예요. 계산하고자 하는 거. 뭘 계산할 거래? 평균. 무슨 평균? 제품의 평균. 선생님 앞에 봐 앞에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가격.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한대요. 조건이 소리하고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한대요. 응. 이게 조건이고 이게 계산할 거. 이게 문제를 읽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값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함수, 뭐 인수 외우면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 못 풀어요. 그렇지. 자, 그럼 할까? 자, 일단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 중에서 서미프를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소리아 제품의 총합을 먼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소리아 제품의 가격의 총합. 그래서 이 13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서미프 불러줄 거예요. 는하고 서미프. SU 쓰면 서미프 나와요. 네. 그거 더블 클릭.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 C5에서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 조건이 소리아라며. 네. 그죠? 이 소리아 써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개발사요. 개발사죠. 그래서 개발사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5부터 12까지.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네.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콤마 해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죠? 소리아죠. 조건이요. 아, 저번에 조건이 소리아죠. 네. 근데 우리 소리아를 손으로 직접 써도 되지만 쓰기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소리아 써져 있는데 있죠. 네. 그래서 여기 D12에 소리아서 마침 써져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해요. 자, 이때 클릭을 하면 셀 주소가 들어갔는데 셀 주소에다가 큰 따옴표 입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클릭만 해야 돼요. 큰 따옴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쓰면 큰 따옴표 넣잖아요. 소리아라고 쓰면 넣어야 돼. D10을 쓰면 안 넣어도 돼. D10은 셀 이름이니까. 오케이? 네. 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찍어요? 콤마.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더할 범위입니다. 우리 뭐 더해야 할 거예요? 가격이요. 가격을 더할 거죠? 네. 그 가격 어디부터 어디까지? F5부터 F12까지.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괄호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얼마 나와요? 지금 이 89,400원이 소리아에 대한 총합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식 뒤에다가 더한 개수, 그러니까 소리아의 개수를 나눌 거거든요. 클릭을 하고 했어요? 네. 그 다음 위에 수식 입력줄의 가로 뒤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 했어요? 네. 네, 나누기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카운트 if. COU COU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카운트 if 나오죠? 네. 더블 클릭. 됐나요? 카운트 if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조건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 소리하잖아. 그거 써져 있는 게 개발사죠. 네. 그래서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다시. 자, 그 다음에 콤마 소리아 찾을 거죠? 네. 그래서 D10을 클릭. 그러니까 이게 썸이프의 앞에 들어가는 걸 그대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구할 때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 소리아가 여기 써져 있는데 여기만 범위 잡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될 것 같아요? 겹치면. 아니지.
전체 중에 개발사 중에 네. 소리아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찾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개발사 전체를 잡는 거예요. 개발사의 소리아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야 된다. 컴퓨터가. 그래서 개발사 범위를 다 잡아줘야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잘라서 뒤에다가 했지만 원래는 아까 입력할 때 뒤에다 다. 그냥 줄줄줄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중첩으로 넣을 때 fx가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쓰는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엔터 눌러줄까요? 바로 안 닫고요? 가로 닫고. 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29,800원이라는 평균값이 계속돼서 나와요. 바로 안 닫고 해다가 넘어갔어요. 다 틀렸하다 다시 해봤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럴 때 이제 뒤로 가기가 아니 뒤로 가게 했는데 안 나왔네. 순수가 엄청나네. 안 나와. 여기서 썸 치면 되죠. 아니요. 카운트. 하고 그냥 맞아요. 다른 거 해봅시다.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들어주세요. 자, 순위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와 랭크 EQ 함수래요. 자, if는 오늘 안 배웠지만 워낙 많이 쓰이는 함수고 if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if는 조건에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참과 거짓을 사용자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참, 세 번째 거짓값이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식은 뭐 크거나 같다, 이상, 이하, 미만, 같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식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결과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나오죠. 이때 참과 거짓을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합격.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고 싶다. 이러면 조건이 뭐죠?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 조건이죠. 그 다음에 참에는 점수가 80점 넘었어. 그럼 참 외는 참에는 외는 아니고 참에 합격이라고.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을 나왔으면 좋겠다. 이때 공백은 쌍따옴표 2개예요. 요런 함수가 if 함수다. 지워도 돼요? 네. 썸타표 우리가 두 개를 두 개를 쓰면 공백이에요. 자, 그러면 랭크는 무슨 함수예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아니고 순위를 알고 싶은 숫자 값이 먼저.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범위, 나를 포함한 점수 전체. 그 다음에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0일 경우에는 내림, 오름일 경우에는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상반기 판매량.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몇에서 몇 가지? 1에서 3등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하겠대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겠대요. 이때 if 함수와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if 함수를 풀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조건이 뭔지, 조건식이 뭔지, 참에 바라는 게 뭔지, 거짓에 바라는 게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조건이 뭘까요, 선생님? 상반기 판매량과 상반기 판매량. 판매량의 순위,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가 조건이에요. 엄청 길죠? 참에는 1에서 3등까지 표시하는 게 참이에요. 순위를 표시해달래잖아요. 그죠? 거짓에는 공백. 자, 그러면 선생님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글씨가 잘렸구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를 참으로 하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가 조건이잖아요. 이걸 식을 어떻게 쓰냐고. 기억이 안 나네. 학교에서 배운 거 같은데. ITQ 문제를 풀어봤나요? 풀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랭키 교 단순한 거좀 단순하게 해봤어요.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자,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라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뭐죠? 랭크죠. 그래서 랭크를 위한 결과값이 랭크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이 1에서 3까지라면 이에요. 그러면 1에서 3까지가 다 표시돼. 총 8개잖아. 1에서 8 중에서 1에서 3까지만 해당되는 식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1에서 8까지가 순위가 구해져. 네. 이 중에서 나는 참외값이 1에서 3까지만이야.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 일단 1에서 8까지 다 드래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래그는 하겠지. 근데 나는 거기에서 참을 원하는 게 1에서 3까지만이라고 한 줄로 쓸 수 있는 식이 있다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1, 2, 3 되잖아요. 이날 이때 그래서 요거 처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니야. 처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점자가 없었어. 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이 모양이 뭐예요? 아, 요 안에다 쓰기 귀찮아서. 요 가로야? 가로인데 요 안에다가 문제 쓴 식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랭크 EQ 안에도 써야 되잖아요, 식을. 자, 그럼 참외값에 뭐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1에서 3등까지가 써야 되죠. 네. 근데 1에서 3등을 쓰려면 또 뭘 가지고 써줘야 돼? 등수 가지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뭐가 들어가? 랭크 EQ가 들어가. 그러니까 랭크 EQ가 몇 개 들어가? 2번 들어가. 자, if 하나 들어가고 랭크 EQ가 2번 들어가네, 시험 문제.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저는 이제 스피드하게 나갈 겁니다. 지금 이거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자, I5에다가 클릭하고 저는 는 하고 if 불러줄게요.
if와 랭크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만 어차피 못해. 자, if 불러줄게요.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조건이 1에서 3등까지죠. 그래서 이 순위값을 구하기 위해서 랭크 EQ를 불러줍니다. RA 쓰고 랭크 EQ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순위를 구하냐? 상반기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상반기 판매량에 대한 순위값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잠수함의 순위값. 그러면 상반기 판매량이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G5셀에 써져 있죠. 그래서 G5를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 이때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반기 판매량 전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G5에서부터 G12까지. 이때 비교 대상 범위가 변동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는 값들이 변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가.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자, 그리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0 넣어주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 랭크 EQ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이 몇보다 작으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게 참인값인지 거짓값인지 조건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true,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해줄게요. 자, 이때 구한 결과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뭘 또 넣어줬으면 좋겠대? 순위값을 넣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기에 랭크 EQ를 한번 더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근데 이게 지금 가려져 있죠? 요 상반기 값인데. 그래서 요 아래 거를 클릭을 하고 방향키 위로 올려서 G5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콤마, 비교 대상 범위, 드래그,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콤마, 0 해주고 가로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다음 인수는 뭐죠? 거짓값. 그래서 거짓값에는 공백일 필요로 하죠. 그래서 큰 따옴표 2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줘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다음처럼 1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1등, 2등, 3등에만 값이 표시되고 4등, 5등, 6등, 7등, 8등은 다음처럼 공백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를 구해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재밌죠?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라 사실 외우면 풀 수 있어요. 똑같은 식이 2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EQ에 똑같은 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저장 안 하고 끌게요, 선생님.